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런 발언을 했지요. 끊임없이 자신들의 지지 계층을 넓혀야 되는 것은 정당의 운명이죠. 그런데 집권당이 되면 저는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야당은 창을 잘 써야 돼요. 잘 찔러야 돼요. 그런데 여당은 그릇이 돼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할게요. 지금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 더 잘할게요. 좀 들어오세요. 성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전에는 막 욕하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우리하고 색깔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통합이죠. 포용, 통합. 그런 역할을 잘해야 된다. 정청래 대표도 이렇게 밝혔었지요. 연대하면 커집니다. 다른 당과의 연대의 방법에 대해서도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깊이 고민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결선 투표제 등을 도입하면 어떠냐 하는 제안을 저한테 많이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좋은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 작가도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민주당 혼자서 그러면 모든 걸 다 책임지는 게 좋으냐? 아니면 민주당이 중도에 발을 두고 있는 대중정당으로서 리드를 하면서 다른 좌우에 연합할 수 있는 정당들을, 작은 정당들을 거느리고 연합 정치를 펴서 이제 이번에 하지 못하게 된, 그러니까 국힘당이 3분의 1 이상 의석이 있으면 개헌 같은 거 못해요. 그렇죠. 이런 봤잖아요. 그러니까 4년 중임제 개헌이라든가 이런 게 되려면 5.18 부마항쟁 이런 걸 전문에 넣는다든가 이런 개혁이 되려면 무조건 저 당이 3분의 1 이하로 가야만 돼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민주당 혼자서 할 수 없어요. 하기 어려워요. 결국은 민주당이 지금처럼 한 170, 80석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3, 40석 정도를 합리적인 중도보수 정당, 합리적인 이제 중도진보 정당 이런 당들이 있어서 같이 협의해 가면서 개헌도 하고 해야 돼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내 혼자 다 할 거야 이거예요. 그냥 인간은 누구나 권력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권력은 언제나 집중을 추구한다. 이런 오래된 인간 행위에 대한 어떤 명제 그런 걸 재확인해 주는 그런 행태를 지금 민주당이 보이고 있거든요. 정치적 본성만 보인다. 예. 본능만 보이고 있어요. 본능만.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하시는 수기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보장할 가능성이 높은 어떤 정치정의 변화라든가 제도개혁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나가라는 노력을 거의 안 해요. 이게 이제 권력에 안주하는 거죠. 저는 민주당이 이번 평택을 재보선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그냥 권력을 지키고 유지하고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저런 태도로는 한국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진일보시키는 데까지는 가기 어려울 것 같다. 지금 너무 많이 권력을 탐해요. 좋은 방향으로 사회를 개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연대연합을 통해서 완전한 우위를 확보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한데 민주당 분들이 이 고민을 안 하고 그냥 눈앞의 권력을 다투는 데만 관심이 가 있는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 유시민 작가는 포용, 연대, 통합이라는 교집합을 갖는데 과연 김민석 총리도 그럴까요? 이현주가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자 최민희 의원은 주어져야 소나무와 전나무의 절개를 알게 되어 이현주 의원님 이 추위에 이런 곤란하지요. 책임있게 지도부로서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네요. 김한길, 안철수식은 진부해요. 자,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을, 정청래 대표는 당원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눈과 귀를 가지고 5천만 개로 말하는 이 거대한 지성체들은 속일 수 없어요.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듣고 그리고 어느 순간 행동하죠. 그래서 제가 국민들이 역시 무서운 존재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국민이 항상 옳은 것처럼 당원도 항상 옳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국민 주권 시대에 걸맞은 당원 주권 시대를 더욱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청와대는 관련 사안에 대해 엄중히 주시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스스로 철저한 점검과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 라고 밝혔었는데, 이어 7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며 국회는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정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8일 기자회견에서도 이렇게 발언했지요. 너무 안일을 했어요. 사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에요. 얼마 전에 여러분도 아시지만 감사원 감사도 못 받는 걸로 결정났잖아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 되는 거라. 행정부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해요. 예산이나 편성해주고 뭐 인력 채용하면 그 예산이나 해주는 정도지, 뭐 어떻게 운영하는지 뭘 해도 우리는 아무런 감사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말도 하면 안 돼요. 일체 관여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니, 이게 혹시 범죄 혐의가 있는 거 아닐까 해서 제가 그럼 최소한 진상은 밝혀봐야 되겠다. 일부러 그랬나? 또는 뭔가 근본적 구조적 문제가 있나? 근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 길이 없으니까 감사도 안 되지요. 뭐 우리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물어보지도 못해요. 물어보면 안 돼. 결국은 고발도 들어오고 했으니까 수사를 해보라고 제가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서 빨리 하자 했고, 이게 독립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 혼자 또는 국회가 뭐 따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정부 주요 요인들이 좀 모여서 헌법상 시스템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다. 헌법 시스템, 헌정 시스템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후에 한번 만나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는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선관위원장은 사퇴하셨으니까 빼고 국회, 또 행정부, 입법부, 사법, 헌재 이렇게 좀 책임자들이 모여서 한번 오후에 얘기를 해보자고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뭐 그것도 제 마음대로 안 오면 할 수 없어요. 그것도 독립기관들이기 때문에. 김경호 변호사는 이렇게 밝혔지요. 진짜 책임은 다른 곳에 있다. 선관위원장은 법관이 맡는 것이 관례다. 노태학 전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후임 대법관 제청을 미뤘다. 그 결과 법관이 아닌 자가 선관위원장직을 유지하는 기형적 사태가 초래됐다. 제도적 마비를 야기하고 인사를 방해한 조희대 법원장에게 그 책임이 엄중히 있다. 박은정 의원의 2년 전 대법원 국정감사 영상도 재소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헌법상 독립적인 권한과 기능을 명시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사법부로 치우쳐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관행으로, 호선으로 대법관, 그 다음에 법관들이 선관위를 지금 거의 맡아서 하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이 수당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중의 혈세가 지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차장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축구 경기 중에 문제를 제기하는 선수와 판정을 내는 심판이 같은 선거에서 나온 불법 행위에 대해서 선관위원장이 판단해서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하위 법관이 재판을 합니다. 그럼 이것은 스포츠업계에서는 바로 승부 조작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또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겸직은 사법부 신뢰를 스스로 저해하는 측면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어 박은정 의원은 조희대 사법부로부터 선관위의 정치적 독립을 완수해야 합니다. 현행 체제로 선관위는 조희대 사법부의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독립적 헌법기관 선관위에 공정한 선거관리와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선관위 개혁이 시급합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챙기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김영민 의원은 진짜 문제는 이번 참사가 단 한 번의 실패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위원 9인의 호선으로 선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자동 독식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의 위원장 역시 관할 법원장이 나누어 맡는 위원적 관행이 굳어져 왔습니다. 사법부가 피라미드처럼 선거관리 전반을 장악한 안일하고 폐쇄적인 구조가 결국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김혜민 AI 소셜 임팩트 포럼 공동대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에서 논란을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5년 대통령 선거 직전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전례 없이 졸속적
불법적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대통령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국민의 후보 선택권을 침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해체행동 대표로서 2025년 9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국회 청원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근 2번의 전국 선거에 연거푸 회방을 놓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불법 파기 환송은 내란의 연장이었습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민주주의의 꽃 선거에 흙탕물을 묻혀 사회 혼란을 조성하려는 내란의 연장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이번 사태는 선관위의 개혁과 더불어 조희대 탄핵의 빌드업이어야 합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